오늘은 제가 예전에 공유해드렸던 상세 페이지 레이아웃 템플릿 있죠? 이 템플릿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또 디자인적인 관점으로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하는지도 같이 알려드려 보려고 해요. 우선 오늘 내용은 피그마로 준비를 했고요. 포토샵은 다음번에 한 번 더 정리를 해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오늘 내용 기초적이지만 앞으로 여러분들 디자인할 때 알아두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세 페이지 템플릿은 제가 6월에서 7월 중에 한 번 더 정리를 해서 업데이트할 예정이에요. 그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백업하고 사용하기예요. 제가 이전에 피그마 사용 방법 영상을 올렸을 때도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왼쪽 부분에 보시면 페이지라고 있어요. 이 페이지에서 플러스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페이지를 하나 더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고 더블 클릭해서 이름을 한번 변경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대략 변경을 해주고 이 안에서 그대로 사용하시기보다는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건 윈도우 기준이고 맥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폰트 불러오기 오류예요. 간혹가다 템플릿을 불러왔는데 폰트를 찾지 못했다라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면 제가 사용했던 이 폰트들이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있는데 나눔 스퀘어라는 글씨체가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PC에는 따로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경우에 글씨가 오류로 뜹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제가 카페에도 올려놨는데 이 템플릿을 제작했을 때 사용했던 폰트들을 또 같이 올려놓고 링크도 걸어놨어요. 이 폰트들을 설치를 해주시고 불러와 주시면 이렇게 폰트가 정상적으로 보입니다. 혹시라도 난 설치하기가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불러오시고 원하시는 폰트로 변경하셔서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템플릿들을 다 이런 식으로 그룹을 지어놨어요. 더블 클릭을 해도 하나씩 선택이 되기는 하지만 제일 좋은 방법은 왼쪽에 봐주시면 이렇게 프레임 안에 그룹이 하나씩 생성된 게 보이죠?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선택하시기보다는 왼쪽에 그룹화된 부분 있죠? 이 윗부분은 선택하면 카피라이팅 선택이 되죠. 그리고 이 밑에 템플릿을 선택을 해볼게요. 이렇게 템플릿들이 선택이 되죠. 밑에도 선택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룹화 되어 있다는 거를 먼저 인지를 해주시고 사용을 해주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쉬워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그룹화 되어 있는 걸 삼각형 있죠? 누르면 이렇게 뜹니다. 이 위쪽 텍스트를 선택하시면 화면 보셨을 때 이 부분이 선택이 되었죠. 옵션 선택하면 이 부분이 선택이 됐죠. 이렇게 선택해서 수정을 해주시면 돼요. 정렬하기예요. 이 정렬하기는 사실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디자인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아실 거예요. 오른쪽 우측을 보시면 이 디자인 밑에 항목들이 나와요. 이쪽을 누르면 왼쪽이 되고요. 이렇게 누르면 가운데 설정이 됩니다. 이렇게 누르면 오른쪽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정렬 기능을 잘 이용하셔서 훨씬 더 디자인이 깔끔하게 보일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 텍스트를 이 프레임 안에 완벽하게 가운데 정렬을 제가 해볼게요. 선택하고 오른쪽 부분 패널에서 가운데 정렬하고 여기도 가운데 정렬. 똑같이 가운데 정렬이 됐죠? 이런 식으로 정렬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 옵션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 글씨에 맞춰서 제가 텍스트 박스를 딱 알맞게 맞춰놨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수정을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 버리죠.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쭉 눌러주시면 변경이 돼요. 그리고 이 텍스트 박스가 웬만해서는 이런 식으로 늘리기보다는 딱 알맞게 늘려야 정확하게 정렬이 됩니다. 늘렸을 때도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늘렸으면 이렇게 가운데 정렬이 안 되죠. 그래서 이 텍스트 박스에 맞게 여러분들이 정렬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텍스트나 이미지를 앞뒤로 배치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사각형 모양을 하나 그렸다고 가정을 하고 오른쪽 우클릭하면요, Send to Back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앞으로 글씨가 가져와졌죠. 그리고 또 반대로 이 사각형을 앞으로 가져오고 싶다 하면 또 우클릭해서 Bring to Front 요걸 눌러주시면 이렇게 앞으로 가져와집니다. 또 한 가지 방법으로는 왼쪽 부분에 보면 여기 프레임 밑에 수정할게요랑 렉탱글 이렇게 두 가지가 보이죠? 이거를 밑으로 끌어와 주시면 앞으로 가져왔죠. 그리고 또 사각형을 앞으로 가져오고 싶으면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위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었습니다. 정확히는 레이어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피그마를 사용하든 포토샵을 사용하든 일러스트를 사용하든 모든 디자인 프로그램에서 이 레이어라는 건 반드시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꼭 알아두시면 앞으로 디자인할 때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템플릿 복사하고 간격 일정하게 맞추기예요. 이 옵션 템플릿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대로 쓰기보다는 옵션이 4개면 하나 더 추가를 해야 될 수 있잖아요. 이럴 때 템플릿을 복사하고 간격을 일정하게 한번 맞추는 작업을 해볼게요. 복사하는 방법은 템플릿을 하나 선택하고 컨트롤 D 누르면 복사가 돼요. 4개가 됐죠. 그런데 이 복사한 템플릿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이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Shift 누르고 이렇게 복사해서 가져오는데 여기서 그냥 이렇게 가져오면 간격이 3개는 일정한데 이거 하나만 좀 다르죠. 그래서 Shift를 누르고 드래그를 하다 보면 이렇게 42라고 보이죠. 이게 이 템플릿 사이의 간격을 의미해요. 딱 가져왔을 때 42 이렇게 되면 그냥 딱 놔주시면 돼요. 똑같이 간격이 일정하게 맞춰졌죠?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사진 프레임 모양대로 넣는 방법이에요. 이 부분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선택을 하고 상단에 도형 툴을 누르면 여기 맨 밑에 이미지 비디오가 있죠. 네, 제 이미지를 하나 불러온다고 가정을 하고 선택을 할게요. 이렇게 플러스 버튼이 되어 있죠. 이거를 이 안에 똑같이 넣어주셔야 되는데 아무데나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 네모 프레임대로 이미지를 불러올 거면 이렇게 파란 색깔로 변경이 됐을 때 딱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딱 들어와졌죠.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수정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컨트롤 Z 해서 없애주시거나 아니면 이미 있는데 수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냥 과감히 삭제하시고 복사하셔서 수정을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사진 프레임 모양대로 이미지를 넣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이즈를 조절하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네모난 템플릿을 좀 늘리고 싶다라고 하면 더블 클릭해서 이런 식으로 드래그해서 늘리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정확한 사이즈로 여러분들이 변경을 하고 싶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오른쪽 우측을 봐주시면 이렇게 가로와 세로 값을 조정할 수 있는 사이즈 변경 탭이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볼게요. 딱 변경이 알맞게 됐죠. 선택을 하면 500, 300 잘 되어 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지금은 이렇게 네모나게 되어 있는데 나는 이 네모난 걸 동그랗게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코너 레디우스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50 하면 동그랗게 바뀌었죠. 10 하면 조금 덜 네모나게 됐죠. 20 해도 이렇게 되네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둥근 모서리의 도형도 직접 설정을 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도 우측에 사각형을 선택해 볼게요. 그러니까 20으로 약간은 둥글게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이 나는 그냥 네모나게 하고 싶다, 둥글게 하고 싶지 않다 라고 하면 우측에서 20으로 되어 있는 값을 0으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모양이 딱 바뀌죠. 아주 간단한 것 같지만 은근히 디자인할 때 이런 부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번 항목에도 넣어봤습니다. 피그마의 가장 좋은 점은 플러그인을 사용해서 더 다양하게 디자인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은근히 또 유료화된 것도 많기는 하더라고요. 아이콘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번 알려드렸는데 전 이게 제일 좋더라고요. 이렇게 검색하면 런 하고 이런 식으로 됐죠? 넥스트 누르고 텍스트도 있고 이미지도 있고 아이콘도 있는데 저는 아이콘만 써요. 조금 디테일하게 오늘은 보여드리려고 해요. S, M, L 스몰, 미디엄,
라지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S 누르면 스몰이죠. 작죠. 그런데 M 누르면 조금 더 커졌죠. 그리고 라지를 누르면 더 커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불러와서 선택을 해주면 되고요. 피그마 같은 경우에는 프레임이라는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선택하고 드래그를 하신다고 가정을 했을 때 프레임이거든요. 이 프레임을 넘어가면 이런 식으로 잘려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불러와서 또 오른쪽 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벡터를 위로 끌어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삭제를 해줄게요. 그러면 이 아이콘을 이렇게 크기를 늘려도 아까처럼 잘리지 않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해주시면 좋아요. 이 색상을 제가 변경을 해볼 건데 컬러 사용에도 단색이 있고 또 그라데이션이 있죠. 어떻게 설정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사각형 선택하고 필에서 이런 식으로 단색을 여러분들이 수정을 할 수 있어요. 이것까지는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라데이션은 어떻게 넣었는지 궁금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있으실 것 같아서 이번 내용에도 좀 넣어봤는데, 솔리드라는 거는 단색을 의미하죠. 라이너라고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위쪽에 하늘색이 있고 밑으로 갈수록 색이 사라지죠. 이 색상 항목을 보시면 위쪽에 파란색으로 채워진 단색은 이렇게 단색으로 잘 채워져 있지만 밑으로 갈수록 투명 배경처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밑으로 갈수록 색상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도 좀 색상을 넣어 볼까요? 기본적으로는 불투명도 값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밑에 봐주시면요, 이렇게 색을 채울 수 있습니다. 채워졌죠? 그리고 또 아래로 내리면 색이 없어졌죠.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위로 한번 넣어 볼게요. 그리고 다른 색상을 하나 넣어 보겠습니다. 네, 이런 색상 그라데이션 이쁘네요. 이렇게 변경을 해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당겨오면 초록 색깔의 비중이 조금 더 커지고, 또 당겨오면 하늘 색깔의 비중이 더 커지죠. 이런 식으로 또 조정을 해볼 수 있어요. 지금은 이렇게 일자로 쭉 내려와서 색상이 설정이 되었는데, 이렇게 하면 원하는 대로 우리가 그라데이션 위치도 변경을 또 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예쁜 디자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택하고 스트로크라고 있죠. 이걸 선택하시면 이렇게 색상을 변경할 수 있고요. 여기서 테두리의 굵기도 변경을 할 수 있어요. 20, 10 이런 식으로. 그림자도 넣어줄 수 있습니다. 이펙트 누르면요, 이 드롭 섀도우 같은 경우에는 바깥쪽에 그림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시면 이 블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명한 값, 이렇게 좀 더 투명해졌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스프레드 같은 경우에는 분사되는 크기를 줄여주면 더 작아졌죠. 20으로 하면 더 커졌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수정을 해줄 수 있고요. 밑에 보면 불투명도 값을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숫자가 낮아지면 더 연해지고 당연히 높아지면 짙어지겠죠. 색상도 더블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됐죠. 이너로 하면 안쪽에 그림자가 생겼죠. 레이어 블러 하면 이런 식으로 그냥 다 블러 처리가 됐고, 백그라운드 블러 이런 식으로 됐네요. 그런데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건 드롭 섀도우예요. 이런 식으로 또 우리가 디자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어떻게 보면 디자인을 할 때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고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도 연습해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카페에 연습 자료로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할게요. 기초부터 하나씩 연습을 하신다면 앞으로 더욱더 재밌게 디자인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오늘도 유익한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공유해드린 상세 페이지 템플릿도 잘 활용하셔서 하시는 일에 더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